여러분들 시각은 제가 영상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경로도 되게 중요하고요. 어느 부위에 손상을 받았느냐에 따라 가지고 나타나는 증상도 중요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부분에서는 그냥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그림을 꼭 같이 그리면서 시각을 약간 보시면 되고요. 여러분들 이제 앞으로 임상에 나가셔서 보셔야 되는 환자분들 중에 시각 신경이 손상받아서 오시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이 뇌줄기 쪽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시각 교차점에서 손상을 받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시각노에 손상을 받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1차 시각 영역에 손상을 받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고려를 하셔가지고 이 앞으로 제가 설명드리는 부분들을 좀 들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제가 한 10년 정도 치료했던 이제 어린 아이였죠. 제가 초등학교 5학년부터 치료를 했고 지금은 대학원생이니까. 근데 이 학생이 교통사고 나가지고 이제 외상성 뇌 손상을 받은 환자였어요. 근데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시야가요, 여기 이 부분밖에 그 친구는 볼 수가 없는 친구였어요. 어디가 손상을 받았냐면은 이제 외상성 뇌 손상 같은 경우 되게 멀티플하게 손상을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1차 시각 영역도 손상을 받았지만 어디도 손상을 받았냐면 시각노도 손상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손상을 받다 보니까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시신경과 망막은 아주 정상이지만 이 친구가 머릿속에서 내가 시각 정보를 받아서 인지하는 부분은 사실은 4등분을 나누어진다고 하면 이 한 등분밖에, 4분의 1 등분밖에 못 봤던 거예요. 그런 것들 이해를 하시려 그러면 제가 앞서 설명해 드렸던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시각신경인데요. 시각신경 같은 경우는요, 순서가 되게 중요하세요, 여러분. 순서를 여러분들이 꼭 외우셔야 되고, 이 순서에 따른 손상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되세요.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앞으로 국가고시의 후각보다는 식신경에서 되게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되는데, 이 부분이 순서예요. 글로 써놓은 순서. 여러분들 이 부분은 다음 그림으로 여러분들 보시면서 좀 하나하나 더 배우시면 되니까 이 부분 넘어가도록 할게요. 우선 우리가 시신경을 받기 위해서는 이제 망막이 정상이어야 되죠, 여러분들. 망막은요, 여러분, 이렇게 지금 화살표 있는 것처럼 이 부분을 확대해서 봤어요, 여러분. 여기에는 우리가 뭐가 있냐면 막대 세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원뿔 세포가 있어요. 이러한 막대 세포는요, 여러분, 이 두 가지는 빛에 반응하는 세포인데, 막대 세포 같은 경우는요, 빛에 민감하고, 그 다음에 약한 빛을 감지해서 어두운 곳에서 활성화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하지만 원뿔 세포 같은 경우는요, 밝은 곳에서 활성화되고 색깔을 구분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망막, 즉 시각 수용기에서 이러한 것들을 구분을 하는 세포가 있다라고 여러분들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여기 보시면 이 부분은 우리가 얘기하는 원뿔 세포고요. 이 부분은 막대 세포예요. 자, 이제 순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 부분은 우리가 기본을 해서 여기가 왼쪽이라고 생각하고 여기가 오른쪽이라고 생각을 하면, 여기는 왼쪽 시야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오른쪽 시야예요. 근데 여러분들 어떤 걸 보셔야 되냐면, 이 부분에서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보셔야 되는데, 이렇게 망막에서 맺혀지는 것이 이 중간을 딱 기점을 했을 때 여기 부위와 여기 부위가 달라요.
여러분들 헷갈리실 수 있으니까 이 바로 옆에 있는 걸로 구분을 짓게요. 자, 여기 이 부분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중심에서 기점으로 했을 때 이 바깥쪽 눈동자가 이렇게 있으면 딱 중간에 나눠진다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이쪽 부분하고 이쪽 부분은 이쪽에서 정보를 받고요. 그 다음 반대로 여기와 여기는 여기서 정보를 받는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왼쪽 시야에서 빨간색으로 가는 걸 따라가 볼게요. 빨간색을 따라갔더니 제가 여기서 표현한 것처럼 이쪽 반대편에서 상이 맺힌다. 이걸 인지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맺혀서 정보를 받으면 어디로 내려가냐면 이렇게 하나는 바로 우리가 여기 구조가 뭐냐면 여기가 망막이죠. 망막, 우리가 시각수용기. 여기가 우리가 얘기하는 시신경. 시각신경, 시신경이고요. 여기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시각교차점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그 밑으로 내려가는 부분을 우리가 시각노. 자, 여기까지 오셨죠? 그렇다면 우리가 얘기할 때 이 시각신경까지는 여기서 맺힌 게 그대로 내려와서 하나는 그대로 같은 동축으로 가고요. 반대편에서 맺힌 것은 한번 크로스해서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가쪽 무릎채 가서 상을 영접을 한번 하게 되는 거죠. 여기가 우리가 얘기하는 가쪽 무릎채. 그 다음에 이 가쪽 무릎채가 어디로 가요? 우리가 얘기하는 브로드만 17번 정도 되겠어요, 여러분. 여기가 우리가 얘기하는 1차 시각 영역이 되죠. 근데 우리가 위둔덕도 시각의 정보를 갖고 간다. 여러분들 이렇게 배우셨을 거예요. 그쵸, 여러분? 이 부분은요. 일부가 중간에 이둔덕으로 전달이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 정보들은요. 다시 시상으로 베개핵으로 가고 이 부분은 다시 시각 연합 영역으로 간다라고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되세요. 자, 이 순서 되게 중요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서 보면 망막에서 맺히어서 시신경, 시각교차, 시각노, 무릎 가축, 부채살, 그 다음에 시각겁질 이렇게 정보가 전달이 된다라고 우리가 한번 봤잖아요. 이것을 여러분들 그림으로 기억을 해 주셔야 어느 부위에 손상을 받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달라진다고 보시면 되세요. 앞서 시각은 무엇이 중요하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냐면 경로하고요. 그 다음에 손상 시 어떻게 나타난지가 아주 중요하다고 제가 언급을 했었는데 우선 이 그림을 보고 우선은 경로를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살펴 복습한다 생각을 해볼게요. 여기는 망막, 그 다음에 여기는 시각신경, 그 다음에 여기는 시각교차, 그 다음에 4번 같은 경우는 시각노, 그죠? 여기는 가쪽 무릎채. 그 다음에 여기는 어디예요? 1차 시각 영역이 되겠어요. 근데 여러분 2번인 시각신경이 이게 손상을 받았다 생각해 보세요. 여기가 딱 끊겼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가 시각신경 어느 쪽으로 우리가 볼 수가 없냐면 오른쪽에서 들어오는 정보를 다 즉 오른쪽 눈이 감지하는 신경을 시각계 정보를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시각 교차에서 손상을 받은 3번은 어떨까요?
3번은 여러분 이 안쪽에서 맺히는 이 부분을 우리가 정보를 받을 수 없잖아요. 근데 여기가 어디예요? 가쪽이죠. 에서 들어오는 정보가 들어오죠.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은 딱 생각을 했을 때 이 양쪽의 정보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양측 관자 쪽 반맹증이라고 해요. 그러면 4번인 시각노는 어떨까요? 여기는 시각노. 시각노는 여러분, 자, 여기서 들어오는 정보와 여기서 들어오는 정보를 전부 받을 수가 없어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같은 경우는 여기가 손상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동측 방맹증이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 이 부분은 아주 많이 중요해요. 그래서 시각노하고 여러분들이 이 부분 꼭 기억하십사 하고 제가 몇 번 강조를 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는 거죠. 앞으로 제가 설명을 드릴 이 내용들은요, 이 눈동자와 관련된, 그 다음에 눈과 관련된 움직임에 대해서 근육을 지배하는 것과 정보를 받아들인 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 여러분들, 우리 얼굴에서 이 눈이 가지고 있는 중요성은요, 여러분, 이 아무리 발달되어져 있는 카메라보다 우리의 눈은 아주 정교하고 그 다음에 물건을 쫓아갈 수 있게끔 근육의 섬세함은 따라갈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전 시간에 제가 설명드렸던 모토 유닛, 운동 단위죠, 여러분. 운동 단위에서 지배율이요, 여기는 한 개의 모토 알파 운동 뉴런이 신경이 지배하는 게 9개 정도밖에 안 돼요. 즉 그만큼 섬세한 동작을 만들어내는 곳이다. 다른 근육, 팔에 있는 근육, 다리에 있는 근육하고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정교한 부분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한번 보세요. 그러면 이 많은 신경이 이 작은 근육을 지배를 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 그런 부분이 매치가 되실 거예요. 다음은요, 여러분, 우리가 눈돌림 신경인 3번 신경을 보겠어요. 이 눈돌림 신경 같은 경우는요, 일반 몸 운동 신경이고요. 눈동자를 움직이고 그 다음에 눈꺼풀을 들어 올리는 신경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또한 여기서는 또 하나가 더 뭐가 있냐면 일반 내장 운동 신경으로요. 눈동자를 축소하는 기능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은요, 이 운동핵 같은 경우는요, 중뇌의 위둔덕 레벨에서 우리가 위치가 되어져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한번 볼게요. 여기가 여러분들 흑색질. 자, 흑색질은 하면 딱 생각나는 게 뭐예요, 여러분? 중간내죠. 그리고 이 중간내에 또 뭐가 또 있냐면 여기는 적색핵이 있어요. 이제는 이 그림만 보면 대충 그 다음에 여기 뭐예요? 여기는 중간내 수도가 있고요. 그러면 바로 옆에 뭐가 있냐면 조그만 세포 핵덩어리가 이렇게 있는데 이거를 우리가 에딩거 베스트 핵이라고 해가지고요. 에딩거 베스트 8핵인데 이쪽은 중뇌 수도관 여기 보시면 바로 옆에 있어요. 이거는 눈돌림 신경이 부교감 신경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눈돌림 신경의 운동핵 같은 경우는요. 바로 밑에 있다라고 얘기했죠, 여러분.
이들 신경은요, 어디로 빠져나가냐면은 이 대뇌 다리 사이에 있는 오목한 부분으로 이렇게 빠져나가게 되는데요. 위눈 확 틈새를 통과를 해서 눈동자 근육을 가게 돼요. 경로를 보게 되면 여기가 눈돌림 신경액인데 여긴 중간에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여기 위둔덕 근처에 있다 했던 거 기억하시죠? 이 밑에 부분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아까 에딩거 베스트 팔렉이에요. 이거 부교감 섬유인데 얘네가 이렇게 같이 분지가 돼서 이제 같이 간다고 했는데 어디를 통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냐면 대뇌 다리에 있는 사이 오목이 있는 그 사이로 지나가서 여기가 어디냐면 우리가 해명 정맥구를 통과를 하고 제가 아까 잠깐 언급을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위눈 확 틈새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거기를 통하면 양쪽으로 분지가 돼서 나가요. 이렇게 두 개의 분지로 가죠. 그래서 위쪽에 있는 것을 위쪽 분지, 아래쪽을 아래 분지라고 그래서 여기는 위쪽 분지가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아래 분지가 되는 거예요. 근데 위쪽 분지는 두 개의 근육을 지배하고요. 아래 분지 같은 경우는 세 개의 근육을 지배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눈꺼풀 올림근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위 고등근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아래 근육은 세 개 근육을 지배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아래 빗근, 그 다음에 안쪽 고등근, 그 다음에 아래 고등근 이렇게 지배하게 돼 있어요. 근데 하나가 남았어요, 여러분. 부교감 신경은 어디로 갈까요? 이 에딩거를 따라서 쭉 가시면은 이렇게 내려와서요. 아래 분지 쪽으로 내려와 가지고 이렇게 가게 됩니다. 보이시죠? 이 파란색 부분은 손모신경절로요. 성모신경절 쪽으로 가셔가지고 우리가 얘기하는 눈 축소와 관련된 것들을 조절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걸 좀 정리를 다시 한번 해볼게요. 이 눈돌림 신경핵은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하나는 운동신경핵이고, 하나는 부교감 신경핵이에요. 그래서 아까 제가 설명드렸을 때 부교감 신경핵인 에딩거 베스트 8핵 같은 경우는 아래 분적 분지와 함께 주행을 한다 그랬죠. 그래서 홍채 조인근과 손모 이근을 조절을 해서 눈동자의 축소를 담당하게 되는 거예요. 즉 여기는 눈동자의 축소를 담당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눈돌림 운동신경 같은 경우는 위쪽 분지와 아래쪽 분지로 제가 나눠준다고 설명이 드렸고, 위쪽은 두 개, 눈꺼풀 올림근, 그 다음에 위 고등근, 아래쪽 분지는 아래 빗근, 안쪽 고등근, 아래 고등근을 지배한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었어요. 즉, 이 앞쪽에서 설명했던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앞서 제가 영상을 통해 가지고 계속 설명드리는 것들의 연속성이죠. 그래서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제가 도표를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데 6가지 눈동자죠. 눈동자 근육의 신경은 어떤 것과 연결이 되어져 있는지를 제가 한번 도표를 좀 보여드리고 있는데, 이 도표에서 보면은 3개의 신경이 가장 많이 관여를 하고 있어요. 첫 번째가 눈돌림 신경, 그 다음에 도르래 신경, 그 다음에 한 가지가 뭐예요? 갓돌림 신경이 되겠어요.
이 세 가지가 지배하고 있는 것들이 되게 섬세하게 분포가 되어져 있고 관여를 하고 있다. 이제 계속 공부를 하시면서 여러분들 숙지를 하시게 될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그렇다 그러면 과연 눈과 관련된 근육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여러분? 한번 볼게요. 크게 세 가지 있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었어요. 앞서 한번 언급을 해드렸는데 눈돌림 신경, 도르래 신경 이제 앞으로 나올 거죠. 그 다음에 갓돌림 신경이 그 주인공들인데 눈돌림 신경 같은 경우는요. 위 고등근, 아래 고등근, 안쪽 고등근, 아래 빗근을 지배를 하면서 눈동자를 위쪽으로 이동을 시키거나 아래쪽으로 이동시키거나 코 쪽으로 이동을 시키거나 아니면 눈동자를 올려서 바깥쪽으로 돌림을 하는 것. 이런 근육의 오히려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세요. 이제 앞으로 배우시게 될 도르래 신경 같은 경우는요. 위빗근을 지배를 하고요. 눈동자를 내리고 안쪽으로 돌리는 눈동자를 벌리는 이런 것에 관여를 하게 되고요. 갓돌림 같은 경우는 갓쪽 고등근을 지배하고 눈동자를 귀 쪽으로 이동을 하는 데에 관여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근육에 대해서 좀 더 공부를 한번 해볼까 봐요. 그렇다면 눈에서 이러한 근육들이 어디에 부착이 되어져 있는지를 한번 볼게요. 자, 이 눈동자를 정면으로서 본 것과 가쪽에서 옆으로 본 것을이라고 보시면 되시는데 우선은 여러분들 여기 위쪽 부분에 있는 근육은요. 우리가 뭐냐면 위 고등근이에요. 그러면 옆에서 보시게 되면 이 근육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 다음에 이쪽 가쪽에 있는 것을 우리가 가쪽 고등근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즉 이 부분이 가쪽 고등근이 되고 여기 안쪽에 있는 것을 우리가 안쪽 고등근이 되고요. 여기 보시면 여기 이 부분이 되겠죠. 이 부분이 안쪽 고등근이 되겠어요. 그러면 이 밑에 있는 부분은 뭐가 되겠어요, 여러분? 아래 고등근이 되고요. 이 부분에서는 여기가 아래 고등근이 되겠어요. 그러면 이제 위빗근과 아래빗근이 남았어요, 여러분. 그쵸? 이 부분이 위쪽에 있다고 해서 위빗근이 되고 이 부분이 아래가 있다고 해서 아래빗근이 되겠죠. 그러면 여기는 아래빗근이 되는 거고 여기는 위빗근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앞쪽 부분하고 여러분들이 보셔가지고 연관해서 보시면 되죠. 도르래 신경은요, 여러분, 우리 눈동자를 움직이는 데 관여하는 신경인데 얘는 눈동자에 바로 이렇게 딱 부착되어져 있는 게 아니고요. 위 빗금 하나 이렇게 딱 걸쳐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빗금을 지배를 하는 근육이다 보니까 약간 지배하는 어떤 경로나 이런 것들이 약간 독특한 그런 신경인데 한번 보실게요. 자, 그 다음 도르래 신경이에요. 이 도르래 신경 같은 경우는요. 우선은 몇 가지 특징이 있어서 이게 좀 독특한 신경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 신경 같은 경우는요. 축삭이 가장 적고 눈동자 근육에서도 근육의 길이가 가장 긴 부분에 관여를 하게 돼요. 내줄기 등 쪽에서 나오는, 즉 다른 것은 거의 대부분이 앞쪽에서 나오는데 뒤쪽에서 나오는 유일한 신경이라는 것도 하나의 특징이고
뇌줄기 안에서 교차해서 반대쪽에 있는 위 빗근을 지배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또한 중간내 아래 둔덩 레벨에서 교차를 하고 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는데 그림으로 한번 볼게요. 자, 여기는 우리가 이제 이미 이 부분은 이제 잘 알 수밖에 없는 중간내예요. 그렇죠? 중간내에서 이 도르래 신경핵인 이 부분이 중간내 신경핵인데 이 부분이 나오자마자 교차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아까 여기 앞에서 언급을 했어요. 나오자마자 교차한다. 뇌줄기 안에서. 그쵸? 그래서 이렇게 내려와서 어디로 가냐면 여기 우리 앞서 봤죠, 여러분? 위 빗근을 지배를 하는데 이 신경이 우리가 얘기하는 도르래 신경이 되겠죠. 이 부분에 가서 이렇게 위 빗근을 지배를 하고 있다. 그러면 여기에 손상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 어떤 일이 생길 수 있냐면요. 아래쪽 움직임을 약하게 만들어서 눈동자가 정상적인 눈에 비해서 위쪽으로 치우치게 되는 거예요. 즉 아래쪽 움직임을 만드는 근육이 좀 약해지는 거죠. 또한 눈동자의 돌림에도 영향이 나타나고요. 위빗근이 안쪽 돌림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이 부분이 손상을 하게 되면은 눈동자를 안쪽으로 돌릴 수 없게 되는 거예요. 다섯 번째 신경은요, 3차 신경인데 우리 뇌신경 중에서 가장 굵어요. 그 다음에 여기가 우리가 가장 찾기도 쉬워요, 여러분. 다리 내에서 볼록 튀어나와져 있는 양쪽에 볼록 튀어나와 있는 게 우리가 5번 3차 신경인데 이 3차 신경은요, 여러분 운동신경, 그 다음에 감각신경, 혼합신경 이게 다 포함되어져 있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많은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또 하나가 있어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배우셔야 할 얼굴신경도 이렇게 혼합되어져 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얼굴에서 아주 많은 기능을 가지고 있고 아주 복합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먼저 생각을 해보시고 제가 설명드리는 거 한번 들어보실 거예요. 자, 다섯 번째 3차 신경이에요. 3차 신경은 여러분 아주 큰 뇌신경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여기는 아주 큰 뇌신경이고 혼합신경이다. 제가 몇 번 얘기를 했는데 GSA, GSE, 그 다음에 SVE 이제 이것만 보시면 여러분들이 일반 목 감각신경, 그 다음에 일반 몸 운동신경, 그 다음에 특수 내장 운동신경이다. 이렇게 여러분들 이제 아셔야 되세요. 이 3차 신경은요. 이 케이블에 쌓여져 있어서 그 케이블을 빠져나가면 세 개의 분지로 나누어지게 되는데요. 이 케이블을 우리가 메켈스 케이블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림으로 또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세 개의 분지를 우선은 눈신경, 위턱신경, 아래턱신경으로 나누어지고 눈신경 같은 경우는 위쪽 얼굴과 눈화의 순수한 감각신경을 받는다고 하면 위턱신경 같은 경우는 중간 얼굴, 윗니의 순수한 감각신경, 아래턱 같은 경우는 아랫니와 아래쪽 얼굴의 감각신경과 운동신경에 영향을 받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시죠. 이렇게 하나는 뭐예요? 눈신경 분지, 그 다음에 여기는 위턱, 그 다음에 이거는 아래턱 신경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 다음에 제가 아까 전에 이제 세 개의 케이블로 이렇게 감싸져 있다고 그랬죠. 이것을 우리가 아까 제가 잠깐 설명드렸던
베켈스 케이브인 거예요. 즉 하나 어떤 막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여러분. 그 다음에 신경이 핵들은 이 브레인스템에 존재가 되어져 있고 어디로 출구가 되어져 있어요? 교내의 중간에 아주 큰 덩어리 하나가 있어서 그 부분에서 만들어진다. 근데 제가 영역을 한번 나눠서 여러분들 책에도 있는 것처럼 똑같이 그림을 그려봤는데 여러분 우선은 눈신경 같은 경우는 위쪽 얼굴 이 부분을 담당을 하면서 눈 쪽 부분까지 같이 관련이 되고 위턱신경 같은 경우는 중간 얼굴 부분을 감당을 하면서 뭐예요? 위쪽 부분, 입술의 윗부분을 담당. 아래턱 같은 경우는 아래쪽을 담당을 한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러면 어렵지 않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3차 신경핵은요, 여러분, 감각신경핵인 으뜸감각계 중간내핵, 그 다음에 척수 3차 신경핵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운동과 관련된 3차 신경인 운동신경핵이 있어요. 그래서 이들은요, 조합을 해서 이렇게 분지로 나눠서, 세 개의 분지로 나눠서 각각의 영역으로 에서 정보를 받아서 오고요. 그 다음에 아래턱 신경로를 통해서 운동신경학이 내려가게 되는데 이거는 다음에 보시면 씹는 근육과 관련된 운동신경을 지배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다른 쪽에서 들어온 정보들은 어떻게 얘네들이 숙지를 하는지, 즉 받아들이는지를 한번 볼게요. 우선 아래턱 분지를 통해서 들어가는 정보는요. 얼굴의 아래쪽, 그다음 아랫니 쪽에서 들어오는 감각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는 통증, 온각, 2차 식별 감각과 촉각, 그 다음에 고유수용성 감각이 들어가서 자 따라가 볼게요. 여러분들이 한번 가보세요. 중간내핵으로도 가고요. 그 다음에 으뜸 감각 신경핵으로도 가고 통증 같은 경우는 척수 3차 신경핵으로도 가요. 그러면 중간 얼굴과 윗니에서 오는 감각은 뭐가 빠지냐면은 씹는 감각이 관련된 고유수용성 감각이 없고 통증과 이전 식별 감각이만 관여를 하기 때문에 으뜸 감각 신경핵과 척수 3차 신경핵에만 가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눈신경 분지도 마찬가지로요. 고유수용성 감각에 대한 정보가 없기 때문에 중간 내핵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마찬가지로 으뜸 감각신경핵과 척수 3차 신경핵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것을 통하는 구멍이 있겠죠. 어떤 부분은 지나가야 되니까. 근데 그 부분이 눈신경 분지는 위눈학 틈새를 통해서 지나가게 되고요. 위턱 신경 분진 같은 경우는 원형 구멍을 통해서 가고 아래턱 신경 분진은 타원형 구멍을 통해서 지나가게 된다. 여러분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네요. 이걸 정리를 한번 해봤어요. 이 3차 신경 핵군들을 정리를 해봤는데 으뜸 감각 신경의 중간 내핵, 척수 3차 신경핵, 그 다음에 운동신경핵인데 이거는 이제 얘네들은 감각과 관련된 거고 그쵸 여러분? 이거는 운동과 관련된다. 우선 이거 기본을 먼저 가고 이 운동신경핵 같은 경우는 몸운동신경하고 일반 특수내장 운동신경에 지배를 하게 돼요. 그래서 특수내장 운동신경 같은 경우 식도를 확장을 해주는 역할을 하고 일반 몸 운동신경 세포 같은 경우, 신경 같은 경우는 씹기 근육과 목불 위 근육을 일부를 지배를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앞서 여기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중간내핵은 뭐와 관련이 있었어요? 고유수용성 감각. 그 다음에 으뜸하고 척수 3차 신경핵 같은 경우는 통증, 온감, 이정, 식별 감각 이렇게 됐었죠. 부위만 달랐고 마찬가지로 여기에 보시면 으뜸 감각 신경핵 같은 경우는 전부 다 일반 몸 감각 신경인 촉각, 통증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3차 신경핵도 마찬가지로 그러나 중간핵 같은 경우는 고유수용성 감각이다. 여러분들 이렇게 정리를 해 보시면 되겠네요.